조선 궁궐은 또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들에게는 천국이었지만 그 총애를 잃는 순간 지옥으로 변하는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16세기 조선 중종시대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의 권력을 주름잡았으나 결국 사약을 받고 아들과 함께 몰락한 비운의 여인 경빈 박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비극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질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닌 궁중 암투의 가장 냉혹한 실체였습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눈에 든 후 그 총의 윗몸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후궁 중 가장 높은 지위인 정일품 빈에 파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아들을 낳으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복성군 왕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총애했던 서자였습니다. 경빈 박씨는 아들의 존재를 발판 사마궁궐을 주름잡았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했고 그녀의 오만함과 사치는 궁궐 내에서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경빈 박씨가 궁궐을 독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비가 일찍 승하하면서 경빈 박씨는 사실상 왕비의 권한까지 침범했습니다. 왕의 총애는 그녀에게 내 아들이 곧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녀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고, 하지만 그녀의 독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비의 등장이었습니다. 1517년 중종의 세 번째 계비로 문정왕후가 입궁합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아들 훗날 명종 나차 궁궐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경빈 박씨에게는 자신의 아들 복성군의 왕위 계승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생긴 것입니다. 경빈 박씨와 문정왕후 두 여인의 기싸움은 살벌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또 지키기 위해, 경빈 박씨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권력에서 점차 밀리기 시작한 경빈 박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라이벌을 꺾기 위해 인간의 도덕과 왕실의 법도를 벗어난 가장 어리석고 잔혹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위험한 주술에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스런 행위가 곧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1583년 조선 궁궐은 전대미문의 충격전인 사건으로 발칵 뒤집힙니다. 경빈 박씨의 거처 근처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위를 태운 재와 꼬리 그리고 저주를 담은 주술적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향한 저주의 대상은 다름 아닌 문정왕후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중종은 격분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이 왕비와 자신의 자식을 저주하려 했다는 것은 왕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닌 왕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모로 간주되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녀의 오만함과 과거의 행실은 이미 대신들과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왕의 심장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결국 중종은 냉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경빈 박씨에게 사살을 명합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은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은 칼날 앞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경빈 박씨의 비극은 그녀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복성군은 어머니의 죄로 인해 모든 신분을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던 복성군은 어머니가
사사된 지 몇 년 뒤 결국 영모의 혐의를 쓰고 사사되었습니다. 왕의 총에 받던 왕자는 어머니의 비극 때문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경빈 박씨의 친정 일가 역시 풍비박살 났습니다. 한때 왕실과 끈을 맺었던 그들의 영광은 영모주의 피바람 속에 완전히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경빈 박씨의 몰락은 곧 문정왕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중종사후까지 수렴 청정을 하며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왕의 총애가 영원할 수 없음을, 그리고 궁궐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